책모닝 할 시간입니다. 네, 6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도시 서울에서, 서울 송파구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페이지 250입니다. 네. 운의 법칙, 운이 있었으면 좋겠지 않아요? 그쵸? 운의 법칙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운이 오는지 한번 오늘 볼게요. 네. 호텔 고층에 도착한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유리 너머로 옛 궁궐이 고풍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수백 년 전 저곳에서 왕의 국정 논의했겠지? 아니면 오늘처럼 따스한 날에 햇살을 즐기며 산책을 했을 거야. 궁궐을 가로지으며 몇 마리의 새가 날아가고 있었다. 고즈넉한 풍경을 바라보고 있자니 구루를 놓칠까봐 긴장했던 마음이 서서히 풀어졌다. 그때 서린이 다가왔다. 짙은 녹색 빛깔의 레이스 드레스에 금빛 하이힐을 신고 상아빛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연한 오렌지색 립스틱 덕분인지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다. 염려한 것과 달리 밝고 건강한 분위기였다. 오늘 뵙지 못할까봐 걱정했어요. 기다리던 사람이 많던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내 손에 손을 살짝 얹었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사실 오랫동안 준비된 기적이에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은 운의 갈림길에 서 있거나 곧 갈림길에 서게 되죠. 그중 좋은 운을 키우거나 나쁜 운을 피해갈 사람들과는 인연이 계속 이어지더군요. 나쁜 운을 피해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나쁜 운을 피해서 좋은 운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하고 인연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게 제가 계속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한테 듣던 이야기.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연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우리는 아, 우연 아니야? 우연으로 만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연이 아니라 전에 오래 전부터 여러 번 만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났던 분들은 지금 자연스럽게 만난대요. 그래서 여기 오늘 지금 50명이 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50명이 넘게 오시는 이 일요일 날, 이 아침에 이분들하고 저하고도 뭐예요? 그냥 아, 이 사람이 너 있잖아. 이런 게 있어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요. 전에 다 인연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연이에요? 좋은 인연. 좋은 인연으로, 그래서 좋은 인연으로 끝까지 계속 좋은 인연으로 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남편은 더더욱이 정말 많이 만났던 관계고요. 그런데 남편을 뭐라 그래요? 왼수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왼수라고 그러면 다음에 있잖아요. 왼수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관계로 해야지만 이렇게 그냥 좋은 관계로 또 만나면 좋잖아요. 어쨌든 만나요. 여러 번 만났으면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는데 좋은 인연으로 만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서로 악연으로 해서 만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어디 갔는데 막 갑자기 막 시비가 붙었다든지 뭔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아이고 저 왼수를 내가 왜 만났을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속에서 뭐예요? 기분 나쁜 게 있어. 그럼 뭐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을 안 보면 내가 감정을 안 느낄 것 같아. 안 느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회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일반적으로 살거든요. 그런데 그 감정, 부딪히고 싫어하는 그 감정을 내가 왜 그럴까 하고 찾아보면 내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해결을 하면 좋은 인연으로 바뀌어서 다음에 또 만날 때도 뭐야? 너무 반갑고 좋은 인연 있잖아요. 그냥 왜
이야기도 안 해보고 뭐 안 해서 아무것도 본 적도 없는데 딱 보자마자 왜 느낌이 좋은 분 있죠. 그럼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근데 딱 보자마자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이 안 좋은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중학교 때. 그 컨닝을 해가지고, 그놈의 컨닝을 해가지고, 그냥 뭐 공부도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하면 되지. 그거 그냥 한번 잘해보겠다고 컨닝하는 바람에 선생님한테 들켜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뺨을 그냥 확 때리는 바람에 평생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한 40평생 영향을 받죠? 중학교 2학년 때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았고, 또 뭐예요? 어, 또 거기 선생님과 그 닮은 그 인상 있잖아요. 그런 닮은 그 인상이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제가 보면 왠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상이 안 좋아서 괜히 딱 보면은 느낌이 찝찝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은 제가 너무 안 좋아서 그거를 해결을 하는 거야. 내가 전에 선생님한테 뺨을 맞고 혼났을 때 그 느낌이 그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선생님이 때렸어라는 그거로 인해서 제가 안 좋은 그 느낌으로 막 그런 닮은 비슷한 눈 동그랗고 여기 강대표정 나오고 막 이러신 분들은 제가 있잖아요. 막 왠지 처음 보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서 내 안에서 없애면 내가 불편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상은 더불어 살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살아요. 더불어 사는데 내가 회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과거의 어떤 사건을 찾기 싫을 뿐이지 그거는 내 안에서 해결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을 안 하잖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런데 또 뭐요? 계속 해결을 안 한 거는 해결을 해야 된대요. 또 안 좋게 느끼니까. 그래서 어쨌든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다 뭐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또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까먹었는데요. 그 정말 부부는 정말 정말 많이 만났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잖아요. 나하고 정말 친하게 인연이 가까운 사람들 있죠. 아이들도 그렇고 전에 되게 많이 만났었고요. 그 다음에 가깝게 진짜 옷깃을 스쳐서 싹 지나가는 분들도 다음에는 또 만난대요. 뭔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오래간만에 만나는, 전에 만난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모르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인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연은 없대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오랫동안 전에 만났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잘해야 될까요? 나쁜 느낌으로 회피하고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느낌으로 해결을 하고 가야 한다는 거야. 그쵸? 네. 좋게 다 해결합시다. 네. 나쁜 거 회피하지 말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는 거는 쌓아놔서 절대 괜찮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좋은 인연으로 만듭시다. 네. 준비한 선물을 전하자 서윤이 눈을 빛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 다음 밑가에 미소를 띈 채 커피 향기를 깊숙이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하게도 이 선물을 사면서 해빙이 더 잘 되는 기분이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역에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선행이란 남은 물론 선행이란 여기서 있죠. 적선지가 필류여경. 이게 제가 이제 사전을 또 찾아보니까 적선하는 집에서는 반드시 경복이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복을 누군가 나누어 주잖아요. 그러면은 복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착한 일을 계속하면 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뭐요? 가족, 자손들까지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 아유, 저 집은, 저도 있잖아요. 대구에 시내 보면 그 옷가게 이렇게 보면은 아가씨 둘이 하고 있는데 둘이 하는 거 보면 영 좀 아닌데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보니까 막 퍼주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퍼주는 복이 어머니가 복을 쌓은 게 딸한테 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딸들은 퍼주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왠지 땡겨. 그 집이. 그게 이제 어머니의 그 기운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행을 쌓은 집에 반드시 경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경사가. 그래서 남은 물론 나 자신에게도 이로운 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할 때 느껴지는 기쁨, 복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러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먼저 이 의식에는 먼저 주어가 먼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 그러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받는 것이 아니라가 안 들어오고 받는다부터 들어오니까 사랑은 받는 거야, 받는 거야. 빨리 너 나한테 줘 이른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먼저 주는 것이다.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그쵸? 그래서 상대방을 위하는 그 느낌, 상대방을 생각하는 뭔가 그 느낌, 진짜 진심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뭔가 선물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서윤님을 생각하면서 홍서윤님께서요. 그랬더니 그 기쁨이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선물을 살 때 그 기쁨이 막 행복했어요. 그게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건가요? 내 건가요? 내가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느껴요. 그쵸? 욕을 할 때 누가 느껴? 내가 화나. 그쵸? 욕을 할 때도 내가 화나고, 저 사람이 너무 감사할 때도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간직하다 보면 앞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쌓으라잖아요. 그 복을 많이 쌓는 거. 그런데 또 우리가 결핍에 있으면 쌓기보다는 자꾸 받으려고 하잖아요.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려고.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먼저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면 그냥 내가 잘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9월 달에 같이 어떤 시스템을 돌리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받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팀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정말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아, 이렇게 도와주면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런 분들이 모여 계셔요. 그래서 아주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선지가 필요여경. 도와준다는 거, 선행을 한다는 거. 네. 사랑을, 먼저 사랑은 주는 것이다. 우리 봉사 많이 합시다. 네.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긴 뒤 나는 조심스럽게 그동안 내가 써온 헤빙노트를 건넸다. 그녀가 내 노트를 살펴보기 시작하자 숙제 검사를 받는 아이가 된 것처럼 살짝 긴장이 되었다. 다행히 내 글을 본 서유는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홍 기자님의 센스가 느껴져서 재미있네요. 처음 쓰셨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잘 쓰셨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를 쓸 때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구체적일수록. 예를 들어 아스파라거스와 함께 먹었다가 더 좋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생각할 때도요. 아, 나는 이런 서울에 큰 이런 있잖아요.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싶어. 이건 뭐예요? 큰 거죠.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뭐예요? 우주에다. 나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우주에서 어떻게 들어요? 집이라는 게 초가집인지 아파트인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일수록 더 좋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쵸? 그래서 헬리오시티에 몇 평? 34평. 어떤 구조? 어떤 커튼에 식탁은 어떻고 방 안에 내가 어떻게 꾸미고 주방은 어떻게 꾸며야지 식탁은 어떻게 해야지 주방에 그릇은 어떻게 놔야지 뭔가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하면 더 좋다라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것도 구체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구체적으로 꿈을 꿀 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있다. 거기에서 꿈을 꾸지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조언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노트를 고쳐 써보았다. 참, 이 홍서윤이면 실행력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쓰니까
행복한 느낌이 더 생생해지네요. 고소한 스테이크의 풍미와 아삭한 아스파라거스의 질감이 선명하게 느껴져요. 노트를 보여주고 난 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했다. 경품에 당첨된 것과 행운이 가득했던 발리 여행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것에 구체적인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방에 감사를 해야지 하니까 감사해야지 하는 거는 머리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쓰려고 하니까 처음에 안 써지는 거예요. 크게 테두리를 크게 하니까 안 써지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감사한 게 뭐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게 되다 보니까 맞네,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감사한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쓸 때도 구체적인 거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도 "어머 오늘 멋있네요." 그것보다 뭐예요? 오늘 있잖아요. 헤어스타일이 저번보다 조금 더 귀엽고 깜찍한 것 같아요." 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거. 왜 왠지 있잖아요. 막 그냥 멋있는 것 같아." 그러면 왜 인사말 같지 않아요? 그쵸? 그냥 립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립 서비스. 인사말만 탁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딱 집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할 때 더 진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진짠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 진짜네.' 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거가 굉장히, 그래서 나쁜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쵸? 네. 좋은 거, 칭찬할 거, 감사한 거, 이런 거는 구체적인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구체적인 거 좋아요. 그쵸? 그래서 노트를 보여주고 난 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했다. 경품에 당첨된 것과 행운이 가득했던 발리 여행까지. 네. 그 다음에 제 일상에 이런 행운이 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행운은 벼락을 맞듯 우연히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했죠. 행운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벼락을 촥 맞듯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극소수만 행운을 부리고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극소수들만 행운을 받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쟤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복을 받을 것 같지 않아. 근데 뭐가 잘 돼. 근데 나는 열심히 일을 해. 근데 저 사람보다 덜 받는 것 같아. 그럴 때 우리 어때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안 그래요? 배 아파 가지고 막 있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러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별로 일 안 한 것 같은데.' 뭐예요?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전에 뿌렸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뿌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전에 뿌린 거라는 거예요. 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그분은 뭐예요? 또 어딘간 뿌렸거나 전에 뿌렸는데 지금 안 뿌렸거나 우리가 안 보는 데서 뿌렸거나 이랬을 거겠죠. 근데 우리는 뭐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게 되는 거야. 그래서 '쟤는 이상해. 이상하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네.' 그랬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아 지금은 저렇게 보일 수 있으나 전에 정말 많이 뿌렸구나.'라는 거를, 그냥 노력 없이 그냥 생기는 일은 절대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지금 현재만 비교해 봤을 때 '저 사람 왜 잘 되는 거야?' 배 아파하면은, 배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내가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서 내가 손해예요. 질투하고 안 되고 결핍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해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손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배업하면 안 되고 뭐만 보면 돼요. 나만 보면 된다. 저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누구랑 봐요? 누구랑 비교해요? 비교할 게 하나 있어요. 누구랑 비교해요? 누구랑 비교할까요? 써보세요. 남편? 아이들? 누구? 써보세요.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누구랑 비교하면 될까요? 누구? 그렇죠. 예, 당첨됐습니다. 네.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오늘. 예전에 네, 민규님 당첨됐습니다. 네, 한 분이 답을 해주시고, 지연님은 킥킥킥 해주셨습니다. 네. 예전에 나와 비교를 해서 비교보다도 네, 늦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빨리빨리 쓰셔야죠. 네. 어제 나하고 보면 되는데. 그쵸.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어머, 나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좋아지는데 나는 이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에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헤딩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나가 달라진 모습. 그쵸. 제가 자꾸 카톡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새벽에 톡을 봤는데, 누가 헤빙 시작하고 나서 계속 지금 제가 달라졌어요라고, 예, 이제 울산에 계신 어떤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헤빙을 시작하고 나서 비난을 많이 했는데, 다른 분들을 비난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톡이 왔더라고요. 근데 뭐 그분은 헤빙만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랑 같이. 그래서 아마 더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 어쨌든 감사는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행운은 극소수도 아니고요. 전에 뿌렸던 분한테 오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다. 그런데 뭐예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지금 현재 전에보다 발전되어 있구나. 전에보다 발전되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발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내 말을 듣던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질문을 던졌다. 홍 기자님, 행운이 뭘까요? 글쎄요. 가만히 있는데 꽁돈이 생기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 아닐까요? 그녀가 미소를 띄운 채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꽁돈이 생기고 로또 당첨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빠한테 맨날 그러잖아요. 저희 아빠가 로또를 자꾸 사시는 거예요. 그 돈을 모으시면 정말 돈이 수백억 원이 됐을 것 같은데, 그쵸? 그 차라리 모으시지. 자꾸 사시는 거예요. 벌써 로또 당첨은 됐는데. 제가 당첨이 됐다 그랬거든요. 이미 54년 전에 로또 당첨은 돼놓고 왜 자꾸 로또, 복권을 사십니까?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웃겨요. 그쵸? 잘난 척한 거예요. 그쵸? 네. 그녀가 미소를 진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걸까요? 해고는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는 거죠. 행운이요. 노력에 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는 거라는 거예요. 행운이. 노력만 막 하는, 제가 그냥 이걸 봤을 때는 제 느낌에 그냥 제 해석대로 하면은, 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될 수 있는 복을 나누면서 뭔가 일을 하는 게 효율성이 더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복을 얹는 게.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100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내일도 하는 거예요. 내일을 50을 하고 50은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을 같이 한다면 그게 혼자 100을 하는 것보다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는, 그게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말을 곱씹었다. 서윤의 말에 의하면 행운은 하늘에서 무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울퉁불퉁한 흙길 대신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비슷했다. 울퉁불퉁한 흙길을 걸으면 차도 망가지지 않아요? 그 나중에 너덜너덜너덜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살겠지 하면 너덜너덜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잘 닦인 고속도로를 쫙 갈 때는 기분도 좋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복을 나누는 거야.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시험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떠올랐다.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된 것이다. 복사원 분들이에요. 그렇죠? 특히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읽은 곳에서 가장 어려운 논술 문제가 나왔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은 문제가 어려웠다고 불평했지만 나는 여유롭게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평생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윤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것이 바로 행운이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건 말이다. 뭐 이런 거는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전에 공부를 많이 했던 거예요. 언젠진 기억이 안 나요. 그랬을 때는 똑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해도 효율성이 다르죠. 그런 거 아니에요? 피아노를 배워도 실력이 더 뛰어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해도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있잖아요. 차이가 느껴지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뭐냐면 전에 했던 분들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지금 어떻게 내가 열심히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어제와 내가 더 행복해졌는지, 내가 더 많이 복을 쌓고 있는지, 더 많이 나누고 있는지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돈주머니가 떨어지는 것이 행운인 줄로만 알았어요. 노력 안 해도 막, 그쵸? 서인이 마시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행운이 덧셈으로 온다면 노력이 0이어도 행운이 올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0 플러스 행운은 행운이 되겠어요. 네, 하지만 행운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행운은 곱하기예요. 곱하기죠.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뭐예요? 0에다 곱하기 0 곱하기 10은 뭐예요? 0이죠. 네. 그래서 행운은 곱하기래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로로 가는 거예요. 복을 쌓지 않으면 제로로 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복을 쌓지 않았다. 오늘부터 복 쌓으셔야 돼요. 사랑을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나눠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거. 그쵸? 그래서 0이다.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라 그랬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0은 노력이에요. 노력인데 플러스 1이면 1이 나오잖아요. 0인데 플러스 1000을 갖다 놨어. 1000이야. 그래서 0 노력, 행운은 플러스가 아니라 그 덧셈이 아니라 곱하기라는 거예요. 곱하기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서 곱하기인데 나중에 뭐예요? 베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처음에는 아, 내가 곱하기가 되어야 돼서 0이 아니라 1 곱하기 10은 10이죠. 근데 뭐야?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많이 쌓으시면 행운이 퍽퍽 들어와요. 처음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행운이 많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뭐예요? 익숙해져요.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아,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나를 돕는 거랬어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왔는데 돕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워져서 네 거 내 거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도 그냥 이럴 거 하나구나 라는 게 그냥 아직은 하나구나 라는 걸 막 느껴지는 것보다 그냥 습관처럼 그냥 다 그냥 같이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습관이 되는 것도 되게 좋고요. 나중에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은 뭐예요? 행운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다. 많이 복사합시다, 우리. 그쵸? 이제 알 것 같아요.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이란 말씀이군요.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고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거군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뒤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공짜를 원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상담과 사례 분석을 해봤지만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며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손자병법. 네, 어제 복장이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좀 이해가 갔어요. 네, 용장이요. 힘을 쓰는 용기 있는 사람. 용장보다 지장이 낫다 그랬거든요. 용장은 강한 사람.
막 있죠. 이거 하자 하면서 나를 따라라 하는 그런 리더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 리더십이 더 잘하는 리더십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장비 같은 분이래요. 그래서 용기 강한 사람보다는 지장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략을 잘 쓰는 사람, 부드럽게 지혜로운 사람이 더 앞서는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보다는 뭐야? 덕장. 지략을 쓰는 것보다는 덕장은 뭐냐면 덕으로 품는, 모든 사람을 품는 거. 540. 아니, 350. 수용하는 거. 그쵸? 350. 그래서, 유비래요, 유비. 덕으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덕장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런데 덕장보다는 뭐냐면, 복장. 복을 많이 쌓으면서 하시는 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예, 이기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저는 있잖아요. 별로 부정적인 단어 같아요. 요새는 공부하다 보니까. 이기지 못한다가 뭐예요? 그냥 뭐, 그, 용장보다는 지장이 더 낫다라는 거죠. 훨씬 더 좋은 그런 인품이라는 거예요. 그쵸? 인품이 더 점점 바뀌어야 돼.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많이 쌓자. 그쵸? 그래서 오늘은 행운을 많이 쌓는 또 주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읽었고요. 네, 음소거